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만 1세 반의 여자아이, 역시 가명이고요. 한이 부모님의 고민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너무나 다른 육아관. 아이에게 점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 안에서 자라왔고, 제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을 부모님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네가 원한다면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나 대학 시절에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거에 도전하고 실패와 나름의 성공을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뭐가 나에게 잘 맞는지 알아가고 또 다음 단계를 선택해 왔고, 그런 면이 지금의 제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의 가정, 남편의 교육 환경은 저랑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이건 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의 구분과 개념이 명확한 부모님 아래 자라와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다고 이야기도 하고, 남편은 또 일정 부분 그런 방법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를 낳았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고 방법을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경사로를 오르려고 할 때 근처에서 그냥 지켜보긴 하지만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더라도 그냥 두는 편이고요. 거기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봐야 아이도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게 된다는 주의예요. 간식이나 먹는 것도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아서 아이는 사실 돌이 지나고 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냥 저희들 어른들이 먹는 과자나 과일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기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냐. 그건 못하게 해야지. 이건 아직 못 먹게 해야지. 등등 제한이 많은 편이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잔소리와 다그침이 많아요. 그나마 아이가 만 18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이렇게 반대되는 양육관이나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상황도 가볍게 정리가 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두 돌이 되어가니 점점 상황도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져오길래 저는 많이 먹으면 배 아플 수 있어. 적당히 먹도록 덜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라고 말했고, 그 사이 아이가 아빠에게 열어달라고 가져가니 남편은 아침부터 과자는 안 된다면서 그냥 빼앗아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바로 드러누우며 내 과자 내놓으라고 화를 내고, 저는 결국 우는 아이 달래서 조금만 먹을게요 라고 들리게 말하며 과자를 덜어주었는데, 결국 남편과 그날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난감 매장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아이에 대해서도 마음껏 구경하라는 엄마와 사고 싶어지니까 아예 가지 말라는 아빠, 또 여행을 가서도 신나게 모래사장 달려가는 걸 두는 엄마와 옷이 젖으니 손잡고 가야 한다는 아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싸움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가 점차 아빠 싫어, 아빠와는 말하는 것도 거부하고 엄마만 좋다, 엄마에게만 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이대로 계속되면 아이에게 좋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양육관과 양육 태도가 일관된 것이 중요하다거나, 또는 아이 앞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게 좋다 등등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사실 흘려들었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양육해 온 걸까요? 저와 남편의 너무나 다른 양육 태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네. 원장님, 이 사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뭐가 고민이 알고 싶으셔서 지금 이 사연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사실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 정기 상담 기간에 나눠주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부모님 말고도 이렇게 양육관이나 양육 태도가 다른 경우는 사실 수도 없이 많을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걸 서로 조율해 가고, 또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뭔가 일종의 부부 간의 합의점이라는 걸 찾아가는 게 결국 이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부부가 각자의 양육관이 서로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사연 들려주신 한이의 부모님처럼 너무 이 간극이 커서 도저히 조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때로는 이제
아이의 행동마다 서로 부부가 이제 서로를 탓하게 된다든지 네. 뭔가 양육 책임을 미루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할 거면 뭐 너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모님께서 이 이야기 고민 사연의 끝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한테는 얼만큼 안 좋은 영향을 실제로 줄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부모님 고민처럼 아빠를 점점 거부하고 엄마만 찾거나 또는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자라는 아이한테 정말 큰 어려움이나 뭔가 상처나 이런 걸 준다면 이걸 어떻게든 일관된 양육관이랑 태도로 만들어야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도 생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연에서 얘기하신 걸 한번 보자고요. 네, 어머니는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빠는 가능한 위험한 거 리스크를 줄이고 안 좋은 경험을 줄이고 상처 없이 좋은 것들만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여기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요? 또는 옳고 그른가요? 잘못되고 잘된 게 있나요? 서로 다른 부모님의 의견. 어떤 경우에 안 좋을까요? 싸울 때예요. 아까 사연에서도 어머님이 말씀하셨지만. 싸울 때 왜 안 좋을까요? 아이가 불안하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보는 과정을 아이가 옆에서 본다면 이건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건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아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연애나 결혼을 하시면서 되게 장점으로 느껴졌을 상대방의 성향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고 자상한 남자의 모습 또는 대범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호감으로 느껴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분이 일관성을 가져야 좋다. 부모가. 이런 얘기들 흔히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주로 훈육을 할 때의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훈육할 때의 기준이요? 네, 넘지 말아야 하는 선. 단호하게 아이를 제지하고 혼을 내서라도 지키라고 알려주는 그 선. 그 기준이 다르면 아이가 억울해지잖아요. 이럴 때 아빠는 혼내고 이럴 때 엄마는 혼내고 안 혼내고 이러면요. 네. 그죠? 그쵸. 네, 지금 근데 두 분이 말하시는 차이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뭐가 더 좋다의 의견이죠, 대부분. 어찌 보면 취향과 경험을 합친 믿음의 차이시죠. 이러이러한 게 더 좋아 하는. 그죠?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마치 탕수육 먹을 때 야, 찍먹이 좋아. 아니야, 부먹이 좋아. 하는 정도의 차이 같은 거라고 할까요? 네. 적어도 사연에서는 일단 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건 아이가 아빠를 싫다고 하는 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엄마는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이고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와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니까 염려가 되신 거죠, 지금. 그쵸.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적어도 아이에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이는 자라면서 다 나름대로 구별할 거예요. 엄마에게 해야 될 얘기, 아빠에게 해야 될 얘기. 그리고 아빠의 사랑도 알게 될 거고요. 사연에서 이 아이는 네. 특히 자기에게 좋은 방향을 잘 찾아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아빠가 대부분 조심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네. 이러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아빠가 싫고 엄마가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상황,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아빠는 너무 싫어, 아빠랑은 이제 말도 안 할 거고 아빠 얼굴도 보기 싫고 아빠는 날 싫어해 라고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저도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릴 때, 야,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나물만 먹고, 이거 입에 쓴 게 좋은 거야, 보약 같은 거 뭐 쓴 약만 주고, 엄마 아빠 싫겠죠. 네. 그럼 우리 할머니는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면, 할머니가 더 좋지. 할머니랑 더 오래 있고 싶지, 나도.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런 것만 주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적인 맥락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상으로서 존재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아마 이 친구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나름 잘 적응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뭐 돌발적인 행동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아이에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러시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아,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지? 라거나, 어떻게 할 예. 때 나한테 이런 걸 하게 해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잘 캐치해내는 친구예요. 그래요. 네. 그 아이도 봐가면서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맞아요, 엄마 봐가면서 맞아요. 하고 아빠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빠랑 안 하고 싶어 라는 것도 아빠한테 할 만하고 엄마한테 얘기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빠가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속상해하면 이 친구 그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요. 네. 어떠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영리한 친구처럼 저는 느껴져서 네. 이 사연에서 보이는 아이의 행동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연애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소개팅이나 선을 보셔서 연애 기간이 짧고 빨리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결혼한 후에 한 집에서 생활하시면 대부분 신혼부부가 겪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투닥거림. 네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치약 뚜껑을 열어놓고 어디부터 짜느냐, 뭐 샤워 후에 수채구멍을 정리하냐, 뭐 빨래는 뭐 며칠에 한 번 하냐, 수건을 하루에 하나만 쓰냐, 두 개 쓰냐, 뭐 그쵸, 사소한 그쵸.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각자 다르게 살아왔던 그 20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문화적인 차이랄까요, 가정 문화의 차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투닥거리잖아요, 보통. 그쵸. 이런 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서로 어떻게 합의해 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분의 양육 기준이 차이는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느끼실까요? 근데 제가 이걸 사연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의 양육 기준의 차이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의견이 달라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 앞에서 싸우시면 그게 아이를 불안하게 할 겁니다. 두 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아이를 억울하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아이가 둘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조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율이 안 돼서 싸울 것 같으시면 가능하면 아이 없는 데서 싸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합의를 보시고 그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아이에게 알려주셔도 저는 이 아이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기가 누구의 편을 들든 누가 더 좋다고 하든 네. 예, 자기한테 좋은 걸 유리하게 찾아갈 거거든요. 또는 그 사람하고만 있을 때만 한다든가 엄마랑만 있을 때만 이런 행동을 할게 라든가 아빠랑은 아빠 싫어하니까 이런 행동하면 안 한다든가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거예요. 네네네. 어떠세요?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좀 제가 너무 이걸 좀 단순화시키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고민 듣고 나서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가지고 올 때, 아이한테 이런 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셔서 이제 그거는 사실 천천히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일반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면에서는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일관돼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이다. 예, 그냥 가치관 자체를 통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혼육의 기준 혹은 이제 아이한테 어떤 것을 해줄 때 아이가 따를 수 있는 기준 이제 이런 것들이 일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저는 조금 정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은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고민을 얘기하셨던 어머님은 정리가 되실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남아요. 네네. 네, 그걸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 사연에 쓰신 것처럼 이런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뭐 아이가 없는 데서 좁히십시오. 가정의 규칙을 뭐 하루에 수건은 어떻게 쓰고 빨래는 어디다 놓고 이런 걸 정하셨던 것처럼 남편분과 정하세요. 네. 그리고 정하실 수 없는 거는 아이에게 아빠의 생각은 이렇고 엄마의 생각은 이런 차이가 있어라는 걸 얘기를 나누셔도 나쁠 건 없어요. 아이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아이가 생각이 더 자라고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요. 그런 엄마 아빠의 차이를 잘 이해할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는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성향은. 그리고 안 좋은 게 뭐냐. 아이가 만든 이런 일관성이나 부모님의 두 분의 양육의 차이 때문에 싸우시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아이 앞에서. 네. 그리고 뭔가 혼을 내거나 단호하게 해야 되는 이 기준을 서로 엇갈리시면은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볼 땐 두 분이 고민하시는 어머님이 특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견은 특히 없으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허용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또는 자유를 얘기하시는 거고 아버님은 가능한 베스트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골라서 경험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둘 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네. 안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광범위하게 일관성이 없는 건 나쁘죠? 라고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생각보다 세분화시키셔야 되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나눠보셔야 될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어머님께 아버님과 이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 질문을 기준으로 잡고 협의를 하는 대화를 해가시면 좋을 거예요. 당신이 아이와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사연에서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신 이유가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마치 본인이 아이와 아빠 사이를 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셔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아이를 위한 양육 기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때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나는 생각해. 라고 하신다면 어머님도 한번 그거를 진지하게 따라주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실 때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시면 안 돼요. 차분히 그 상황과 떨어져서 감정이 가라앉으셨을 때, 그럴 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마 아버님은 약간 더 섬세하신 성향이실 듯 싶은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시면 이 싸움만 되기 쉬워요. 협의가 되거나 아이를 위한 대화가 되기보다는.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이 간극을 좁히는 좋은 대화 방법의 기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도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어머님이 양육 태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던 게 내가 옳은 건지 아빠가 옳은 건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준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셨던 것을 거거든요. 어머님 말씀처럼 본인과 아버님이 자랐던 가정 분위기가 달랐지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원사이드한 일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서로 협의하고 그 협의에 가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의 일이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과정에 아이의 의견도 이제 참여해서 함께 가족회의처럼 하면서 그렇게 가족의 모두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대화의 장을 열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